지금 가장 돈을 잘 버는 NFT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는 서비스인 NBA 탑샷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개발자입니다. 지난 영상에 NFT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로만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리면 좀 더 NFT에 대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NFT 서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NBA 탑샷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 NBA 카드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NBA 스타의 사진이 있는 NBA 카드를 소장하고 희귀한 카드를 구하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NBA 카드를 모으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집이라는 행위가 값어치 없는 쓸데없는 행위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것이 천지인데 옛날 것에 가치를 잘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채널을 보셨다면 아주 오래된 야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카드나 포켓몬과 같은 게임 카드를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모으는 것은 그만큼 팬층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취미라고 볼 수 있죠. NBA 탑샷에서는 NBA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NBA 카드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NBA 탑샷 홈페이지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제가 참여한 것은 이 프리오더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빈티지 바이브라고 되어 있고 드웨인 웨이드라는 친구의 카드를 샀어요. 이 카드를 사기 위해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카드를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명품 매장에 간 것처럼 줄을 세우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오라고 해서 1시간 뒤에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전 그때 자고 있었죠. 그래서 구매를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프리오더를 해서 카드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구매를 하는 것도 제한이 있어서 더 많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안타깝고 다른 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카드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저는 NBA에 대해 거의 몰라요. 90년대 뭐 데니스 로드맨이나 마이클 조던 이런 이름만 알고 있지 요즘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렴한 거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4불짜리, 저렴하니까 4불짜리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와, 블로킹을 하는 건데 되게 멋있게 블로킹을 하네요. 보면은 가장 비싼 게 4,000불에 팔렸었나 봐요. 여기 셀렉트 앤 바이를 누르면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개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2,000개나 되는데 여기서 시리얼 넘버가 낮은 것을 보면은 가격이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150만 원에 팔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플로우라고 하는 자체 체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사는 게 가장 간단한데 이더리움으로 사는 것의 장점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100불짜리, 1000불짜리 정도는 크레딧 카드로 살 수 있지만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크레딧 카드로 못 삽니다. 저의 해외 카드 한도가 그 정도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샀다고 하면은 카드 회사에서 분명히 연락이 오고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통해서라면 내 지갑에서 3만 불, 5만 불짜리 카드도 살 수 있는 거죠. 제일 저렴한 것 중에 카드 번호가 마음에 드는 이것을 한번 구매해 볼게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크레딧 카드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구매.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 다른 카드들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탑세일즈로 가보면 최근에 팔린 비싼 카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진 잘 모르겠는데 레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아마 요즘 가장 잘 나가는 NBA 스타인 것 같아요. 가장 비싼 거 이게 얼마야?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2억 5천만원짜리 카드인데요. 한번 볼게요. 얼마나 멋있는지. 카드를 보면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멋있긴 하네요. 멋있긴 한데 멋있네요. 이렇게 카드의 가치를 사람들이 정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인다. 나도 저 카드를 갖고 싶다. 나는 이 플레이어가 좋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79개밖에 없어요. 전체가 79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나오네요. 그리고 이 모먼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나오죠. 마이애미 히트랑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경기였고 아마 레이커스 팀에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리고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잘 나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사람 등번호가 23번인가 봐요. 23번이어서 시리얼 넘버가 23이어서 되게 비싸게 팔린 거예요. 시리얼 넘버가 다른 것들은 의미가 적기 때문에 1억 정도에 팔리지만 이거는 시리얼 넘버가 이 친구의 등번호와 같아서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TX라고 트랜잭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드가 누구한테서 누구로 갔고 얼마에 결제되었다 이런 것들이 쭉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친구 거 한번 볼까요? 누가 있을까? 루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네요. 이게 약간 플레이가 엄청 멋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레어한 게 더 가격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플레이도 되게 멋있는 게 많거든요. 가격이 싸지만 멋있는 게 많다. 하지만 역시나 이게 수집품이기 때문에 레어해야지 가치가 높다. 4불짜리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엄청나게 멀리서 3점을 쐈어요. 이게 4만 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를 사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 카드는 안타깝게도 제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프리오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사고 나중에 까보는 그런 거죠. 다음번 영상에는 한번 까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까서 뭐가 나올지 보는 뽑기의 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느껴보고 싶은데 오늘 못 느끼게 되네요. 여기 팩이라고 해서 새로운 카드를 사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스타터 팩을 사려고 했더니 이미 카드가 2개 이상을 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 프리오더 카드를 3개까지 판매한다고 해서 3개를 다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은 부스터 팩이 있는데 이 부스터 팩은 100점 정도의 콜렉터 스코어가 있어야 되고 팩을 3개 이하를 샀어야 돼. 2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가고 카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어쨌든 이 까보는 맛을 즐길 수가 없었네요. 이게 언제 까볼 수 있는 거야? 무지성 매매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제대로 안 읽고 구입을 해버려가지고 잘 몰라요 사실. 10월 29일날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열흘 남았네. 다다음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그냥 새롭기도 하고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 돈을 지금 한 6만원 정도는 가져갔어요. 이렇게 돈이 빨리기도 하고 돈을 잘 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NBA 탑샷에서는 24시간 만에 거의 20억을 팔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스포츠 콜렉션 NFT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 NBA 탑샷은 굉장히 중앙화된 NFT 서비스이기도 해요. 플레이 영상을 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고요. NBA 탑샷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카드를 거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클레이튼과 같은 블록체인도 아니고 자체 블록체인인 플로우를 쓰고 있기도 하고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어서 카드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 NFT를 쓰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 NFT의 컨셉만 가져오거나 이러한 느낌만을 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개발사인 데퍼랩스는 제대로 된 블록체인 회사였습니다. 여기는 블록체인을 지금은 저장 기술로만 쓰고 있지만 자체 코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퍼블릭 체인이라서 다른 사람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서 투명하고 해킹이나 DB 손상에도 안전합니다. 여기라면 운영자가 아이템을 복사해서 판매하거나 플랫폼이 망하거나 해킹당해도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플로우 코인이 수집가들에게 널리 통용된다면 NBA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카드를 구입할 때에도 쓰이게 될 거예요. 블록체인이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를 만드는데 새로운 체인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창업팀이 크립토키티의 개발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유에서 작동하고 크게 흥행했던 NFT의 시초 같은 서비스였는데요. 창업자는 여기서 크립토를 활용한 수집의 가능성을 깨닫고 NBA에 사업을 제안하였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2살밖에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홈페이지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블록체인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홈페이지에서 제거를 했더니 전환율을 크게 높였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블록체인을 잘하는 회사인데 그걸 숨김으로써 기술보다는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흔한 NFT를 저장할 지갑을 만드는 과정도 없고요. 아주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밌었던 포인트는 역시 디스코드를 통한 커뮤니티 빌딩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단계별 개선을 꾸준히 하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트렌드로 보이는데요. 서비스 출시 전부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 서비스를 만든 데퍼랩은 7.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9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곧 UFC 카드도 만들어서 그것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고요. 스포츠 쪽으로는 정말 많은 리그가 있어서 거대한 확장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NFT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와 흥행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NFT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을 배워도 될지 묻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실물이 없는 것을 수만 장 찍어내서 원화로 거래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예요. 사행성 논란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도하는 사람도 투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이나 NFT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자를 양성하고 대놓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사업이 흥행할 수도 있지만 시기가 불투명하고 문이 좁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하고 싶으면 캐나다나 싱가포르에 가서 블록체인 개발자를 꿈꾸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는 시장이고 서비스여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뽑기의 결과와 함께 또 다른 NFT의 서비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